안녕하세요. 멍멍 육아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 임신 초기 주기별 정보 2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8주부터 12주까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주가) 되면 태아의 손가락, 발가락이 생기며 눈가귀의 시신경, 청각신경이 발달합니다. 내장기관도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며 태반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탯줄이 조직도 생겨납니다. 이때에는 태아의 몸놀림도 관찰 가능합니다. 유방의 크기는 더욱 커지며 단단해집니다. 임신부에 따라 응어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기에 발견하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검사받아 때에 따라 조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출혈이 일어난다면 자궁경부 밀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궁경부 밀환이란 자궁이 혈액순환이 지나치게 왕성하여 자궁경부가 헐면서 출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산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연락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임신 초기에는 두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과 상의하여 두통약을 먹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주가) 되면 얼굴 윤광이 차츰 잡혀갑니다. 귀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치아 돌기가 형성되며 피부가 두개층으로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 임신부가 입덧을 느끼게 됩니다. 입덧을 하면 침과 트림이 많이 나오는데 타액선의 자극으로 침의 양이 증가하고 이와 십이지장의 운동성이 떨어져 음식물이 위에서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자궁의 크기는 점차 주먹만하게 커지며 하복부가 당기거나 요통이 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기형아 출산이 높은 임산부는 육모막 육모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9주에서 12주 사이에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 태아와 태반의 위치를 확인한 후 육모막을 일부 떼어내는 방법으로 검사합니다. 채취한 육모막을 직접 염색체 표본 제작법에 따라 분석하거나 배양하여 염색체 핵형을 진단하여 태아의 기형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9주 차에는 입덧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10% 이상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이 시기에 체중 감소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태아에게 가는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체중이 감소하여 걱정했는데 병원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입덧이 너무 심하시면 병원에서 입덧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또한 탕에 들어가는 목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뒤엔 체온 변화가 평소보다 심해집니다. 이는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체온이 높으면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가기 때문에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복용 가능한 약물을 결정해야 합니다.
물고기의 꼬리 같은 부분이 없어지며 손가락, 발가락 5개가 분명히 보입니다. 눈, 입술, 아래턱, 뺨 등도 발달하기 시작하여 기초적인 안면 골격이 나타납니다. 커진 자궁이 방광과 직장을 압박하며 소변 보는 횟수가 잦아집니다. 또한 질과 음부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늘어 분비물도 늘게 됩니다. 이는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한 노란색이거나 치즈처럼 엉킨 찌꺼기가 나오거나 가려운 경우에는 곰팡이나 세균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에 유전병이 걱정이라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의학이 밝혀낸 유전성 질환은 4천여 가지로 이 중 유전자 구조가 밝혀진 것은 730여 가지며 많은 검사가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DNA 검사를 통해 어머니의 혈액을 통한 친자 확인 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유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유산의 70%가 임신 11주 이내에 하게 됩니다. 자궁에 무리한 자극이 가해지면 유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산은 대부분 통증을 동반하고 혈액 덩어리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 유산이 가장 일어나는 큰 원인으로는 수정란 이상입니다. 부실한 수정란으로 인해 더 성장을 하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태아는 신체상으로 거의 4배 성장을 합니다. 키는 약 5에서 9cm, 체중은 약 20g이 됩니다. 모든 체내 기관이 발달합니다. 초음파 도플러 태아 심박 검출 장치로 태아의 신음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근육 조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다리는 허벅지, 종아리, 발로 분화됩니다. 성기도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비타민C를 섭취하여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야 합니다. 더욱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2~3시간밖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딸기, 귤, 오렌지, 키위, 토마토 등의 식품을 수시로 챙겨 드세요. 하루에 물은 8잔 정도 마십니다. 입덧으로 토도하게 되고 땀을 흘리면 수분 보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2주에는 태아의 얼굴과 몸에 베네털로 불리는 솜털이 나서 덮이기 시작합니다.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머리는 탁구공만한 크기로 전신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육과 뼈가 발달하고 턱에서 32개의 연구치가 돼 뿌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입덧이 차츰 가라앉게 됩니다. 식욕도 늘게 되고 얼굴색이 좋아집니다. 입덧이 끝남과 동시에 식생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목까지 2배로 먹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2000에서 3000칼로리 정도만 섭취하면 태아가 성장하는 데 충분합니다. 또한 임신 초기 12주까지 매일 4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엽산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은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니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에 잘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젠 임신 중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신 초기, 그 중에서도 8주부터 12주까지 주기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경험담보다는 대부분의 정보를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임신하면서 이 사이트랑 친해져야 할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사이트 방문 추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